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도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좋은 하루를 보낸 하루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 해봐 드리겠고요. 여전히 제가 오전 브리핑을 남겨드린 그대로의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줄곧 키워드를 많이 드렸어요. 2차전지 터닝 포인트, 올해는 이런 2차전지가 갑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였죠? 바로 24년에는요, 충전. 이게 바로 핵심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충전이라고 하면은 충전 속도, 그리고 충전 인프라. 그렇다면 충전 인프라 관련된 주식과 충전 속도에 관련된 주식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일단 충전 속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에 지금 대안점이 실리콘 음극재. 그래서 실리콘 관련주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나노 신소재, 그리고 제이오, 그리고 뭐 이녹스 등등 이런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인 날이었는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2차전지에서 어느 쪽으로 돈이 흐른다고 했죠?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장비주 쪽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개화를 하면서 장비 발주가 많아질 거다. 그러면서 장비주도 그동안 지난 7월, 24년 7월부터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제 터닝을 걸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돈이 흐르는 곳을 우리가 빠르게 냄새를 맡아야 된다. 그런 흐름을 이야기 드렸었고,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건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전액에 관련돼서 어쨌든 24년 1월, 2월의 대장주는 바로 엔캠을 필두로 한 전액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전액 관련주 한참 얘기 안 하다가 어제 보니까 아주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엔캠을 지난주에 매도를 했잖아요. 제가 매도를 해서가 아니라 이제 얘가 얼마나 더 가겠냐, 이런 시선이고요. 7%대까지 상승하고 뭐 정말 대단하다고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하락망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2차전지 업종 대장 섹터는 어디로 넘어갈까, 이걸 찾아보는 얘기를 어제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길목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시장과 업종 대응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충전을 강조하는 알파제는 과연 충전과 관련된 2차전지 관련주를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 좋았겠죠. 그런 상태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 종목은 못 먹었으면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거 보면 돼요. 또 그 다음 거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어제 이런 얘기 들었죠. 아주 많이 힌트를 드린 듯하다. 그래서 이 키워드만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시장이 방해만 안 한다면 충전과 관련된 키워드로 2차전지 관련주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또 장비주, 돈의 흐름을 따라 본다면,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충전 장비 또 하나 뭐였을까요? 바로 광물 관련주. 이 광물 관련된 2차전지 대형주들, 이 친구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또 얘기 드린 거 뭐였죠? 오늘 아침에 또 강조 들었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장인가요? 지금은 한번 쉬어야 되는 장이에요. 올라가는 중에 이렇게 있으면 시장이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지난 1월에 나왔으면은 이번에는 지난 1월보단 약하지만 그래도 눌림이 나올 겁니다. 눌림이 나올 거예요. 오늘 밤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됐는데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먼저 빠졌거든요. 근데 야, 먼저 빠졌으니까 오늘 실적 발표해가지고 좀 좋게 나오면은 이거 제로 소멸로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제도 잭슨왕 CEO의 컨퍼런스 콜, 가이던스 제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차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올라갈지 빠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미리 얘기 드렸죠. 믿거나 말거나 현금 30%. 이때도 이게 금요일 썸네일인데 미시장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시장이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훅 눌렀거든요. 제가 이거를 돈의 흐름을 우리가 보자고 했잖아요. 무슨 논리냐면은 진작에 애플이 시총 1위에서 쉬고 있었어요. 쉬는 단계에서 이제 M7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점점 어라? 원래는 얘네가 어떻게든 머리끄댕이 계속 막 끌어당겼는데 지금 보니 벌써 어제로 네 번째입니다, 이제. 얘네가 전면적으로 숨고르기, 즉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벌써 포착이 네 번째 되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상단은 아무튼 상단 횡보라든 가격 조정이 나오든 잠시 쉬었다 가야겠구나. 그럼 우리 증시 어떨까요? 다음 주에 26일에 밸류어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거 나온다고 우리 증시 상승할까요? 이미 주식은 뭐죠? 선반영한다. 선반영 돼서 움직이고 있다. 오늘도 저 PBR주가 나름 열심히 힘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기어이 밀렸다가 다시 또 반등 시도였지만 이 반등 마지막 시도할 때는 선별적으로 움직였다. 즉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 우리 시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차익 실현이 슬슬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익 실현 흐름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공격적으로 가면 안 된다. 심지어 저도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현금을 더 만들었습니다. 전 당연히 이것보다 현금이 많겠죠. 요거까지 한번 정리해 봐 드렸고요. 그나마 우리 시장의 오늘의 구세주는 마크 저커버그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누구죠? 바로 메타의 CEO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죠. 하버드 대학 시절 때 페이스북 창시해서 이거 광고를 통해서 돈을 받은 걸로 이제 이름을 메타로 전격적으로 바꿔서 AI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VR, XR 이런 쪽으로 AR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상당히 지금 좋은데 10년 전에 왔다가 이제 1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해요. GPU 같은 것들을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마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어떠한 딜이 좀 오가지 않을까. 야, 너네 좀 이거 우리한테 GPU 좀 혹시 만들 수 있냐? 우리가 좀 도움 줄게. 이렇게 조금 딜이 오갈 수 있는데 사실 삼성이 엔비디아 수준의 GPU 만드는 건 뭐 어불성설하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투자한다 뭐 한다 특히나 뭐 AI 관련해서 뭐 이런 거 좀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넷플릭스 CEO 만나가지고 대통령님이 뭐 투자한다 뭐 한다 해서 이런 거 튀었었는데 오늘도 뭐 이것 때문에 넷패스 같은 거 막 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코코 기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저커버그 효과로 뭐 하이닉스가 이렇게 막 3% 가량이나 튀었는데 아 이거는 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수급을 한번 볼 텐데 되게 신기합니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하락 종목이 약보합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죠. 거의 1대2 비율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시총 상위주가 강세를 보였나? 봤더니 강세를 보인 것 같다. 시총 상위주가. 그런데 종합지수를 보면은 이제 LG엔솔도 이렇게 강세를 돌려세웠고 마지막에 돌려세운 겁니다. 고퍼주 성장주에 대해서 삼성전자인디스는 잠깐 힘을 써왔지만은 이내 밀리는 모습. 그리고 종합지수는 마이너스인데 코스닥 150은 플러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학주가 강세 보인 거 보니까 오늘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구나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 하면 뭐죠? 뭐 알테오젠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친구들이 좀 힘을 썼나 보다. 그냥 이것만 봐도 딱 사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수급을 보면 기관이 잡아줬는데 딱히 뭐 반응 없었고요. 외국인도 뭐 엄청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망 뭐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구나. 사실 근데 이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무사히 넘기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다음 주에 밸류 프로그램 나오면 지금 우리나라의 저 PBR주들이 너무 선반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내려쳐질 겁니다. 근데 이게 내려쳐진다고 종합지수가 꺾인다?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저 PBR주가 꺾이면서 고퍼주들이 한번 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PBR주는 빠지는데 고퍼주가 올라오면서 종합지수는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무조건 밸류 프로그램 나온다고 내려 꽂힌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는데 가이던스가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 꽂는다? 그거 아니에요. 다 뭐든 세력형들의 의지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한 거지. 뭐 우리가 먼저 시장이 빠질 거야. 시장이 오를 거야.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요. 혹시 빠질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 리스크 관리의 정도에 따라서 현금의 퍼센티지를 나눈 겁니다. 1월 달엔 제가 뭐 한 20%이 정도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는 30%입니다. 그러면 1월보단 지금 좀 더 누르는 거를 알파제가 많이 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름쯤 돼서는 제가 어떠한 순간에 50%에서 70%까지도 여러분 주식을 좀 처분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추적을 하시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지금 개별 주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뭐 얘가 막 튀어가지고 종합지수 올라가요. 근데 그 다음날 얘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면 됩니다. 살 게 너무 많은 좋은 시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뭐 선물도 딱히 뭐 관여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콜 포지션을 청산하는 시간을 오늘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푸 포지션을 살짝 강화했어요. 근데 저거는 뭐 해치 정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코스피가 아침에 쭉 당겼다가 0.5%까지 당겼다가 플러스 원래 미국 시장 생각하면은 우리 시장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당겼죠 힘으로 그래놓고 다시 쭉 쳐내려요 어디까지? 마이너스 0.6%까지 1% 폭을 한 방에 올렸다가 한 방에 내린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시간 끌기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위든 아래든 이제 변동성이 생기구나. 크게 올라가든 크게 내려가든. 그래서 내일은 아마 갭상승이든 개파락이든 둘 중에 하나로 나눠져서 시작이 될 것 같다. 내일은 원웨이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흔들기보다 한번 갭상승이 뜨면 쭉 가고 한번 개파락이 뜨면 쭉 빠질 가능성. 요걸 한번 얘기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총 상위주가 좀 강세 보였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라? 별로 센 게 없는데 알테오젠 하나 강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150은 0.4% 오르고 종합지수는 0.24%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좀 특이하다. 이런 현상을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었습니다. 바로 주도 섹터가 어금니를 드러냈습니다. 강력한 발톱을 드러낸 거예요.
어떤 섹터가 발톱을 드러내는지 전광판을 보겠습니다. 딱 눈에 띄죠. 바로 2차전지 장비주. 초강세 보였죠. 특히 LG 엔솔바의 밸류 체인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다 LG 엔솔바의 밸류고 TSI까지도 LG 엔솔바이거든요. 그리고 뭐 포스코 그룹 쪽 원준이라던가 아니면 SK 쪽도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LG 엔솔바의 친구들이 제일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장비 주도. 그리고 이제 타머티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이제 양산 체제가 도입이 됐다. 뭐 이런 걸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구체 관련해서 에코인 드리고 경고딱지 계속 올라가는데 요거는 제가 좀 조심하자고 얘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봉인 해제된 WCP.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에도 얘기 드렸는데 이 친구는 블록딜이랑 자의 자금 조절 때문에 봉인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봉인이 이제 풀린 단계다. 그래서 좀 분리막 안 좋다 안 좋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밸류가 좀 비싸게 있는 상태다.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이 정도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셀 기업들이 기어이 플러스 전환시켰고 아침에 빠졌다가 그리고 핵심 충전 키워드에 있는 어떤가요? 충전 속도를 올리려면 결국 실리콘 함량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실리콘 함량을 늘리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실리콘 원재료 이녹스, 실리콘 중간재 KBG. 얘는 이제 천연 실리콘, 복합 실리콘으로 나눠주는 애고 얘는 실리콘 가루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우리나라에서 이녹스밖에 못해요. 그리고 제이오가 이제 CNT 도전재. 요거란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뭐 멀티 싱글로 CNT 도전재 요것도 하고 이렇게 TW CNT 도전재 그리고 그 다음에 뭐 SW CNT 도전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싱글홀이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고 코본이에요. 코본. 아직 비상장사입니다. 이제 캐파 늘리고 있는데 비싸요. 비싸고 지금 가성비로 따지면은 이 TW CNT 도전재가 제일 좋고 MW CNT 도전재는 중국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SW CNT 도전재 싱글홀은 러시아밖에 못합니다. 러시아밖에 못하는데 우리가 러시아 걸 갖다 못 쓰잖아요. 이게 뭔 의미냐면 SWC 도전제는 한 겹이에요. 한 겹. 한 겹. 그리고 TWC 도전제는 3겹 정도 이렇게 CNT 도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MW 같은 경우는 5겹 이상. 그래서 CNT 조전제가 두께가 얇을수록 훨씬 유리하거든요. 요거를 제가 제2호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잠시 첨부해서 보여드린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건 이제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제 가격이 싸지만 그만큼 부피가 크겠죠. 어쨌든 이 CNT 조전제를 많이 쓸수록 부피가 줄어드니까 상당히 그만큼 배터리 원재료를 전구체나 뭐 리튬에 관련된 양재 같은 것도 많이 탑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게 제2호가 특허내고 있는 TWCNT 조전제. 요거는 이제 아직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많이 비쌉니다. 단가가. 요런 게 있는데 요게 지금 주력이 되고 있어서 제2호가 뜨고 있다. 그런데 제2호도 지금 당장 CNT 도전제로 막 엄청 돈을 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얘가 플랜트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플랜트 쪽 매출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제2호가 이제 뭐 나노 신소재 이쪽으로 해서 나노 신소재가 뭐를 하냐? 바로 CNT 도전제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나노 신소재가 하는 거 CNT 도전제 슬러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해액이랑 같이 쉐킷쉐킷 해가지고 이 우리가 먹는 왜 슈퍼에서 파는 슬러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끈적한 슬러리를 만들어요. 그걸 동박에다 이렇게 펴바릅니다. 그러면서 실리콘이 부풀어 오르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LG화학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나노 신소재 많고 수율이 안 나오고 기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나노 신소재가 일본 기업과 함께 독보적이다. 그래서 지금 그게 부각이 됐고 오늘 리포트가 나왔고 그리고 실리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기서 이녹스가 KBG 그리고 KBG가 대두전자재로 여기 대두전자재로가 이제 나노 신소재 주고 제이오가 CNT 전자를 나노 신소재 줘서 섞어 해서 나오는 게 실리콘 응급제의 기본 모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 볼 수 있겠고 요거와 더불어서 동박이 어제 좀 그런 면에서 한번 움직여줬죠. 얘네도 다 충전과 관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정보체도 살짝 움직였는데 뭐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광물 관련된 뭐 금양도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 코스모화까지 한번 움직여봤는데 이것도 다 전구체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시총 초상위권이 아니라 하나의 섹터, 즉 2차 전지의 주도 업종이 좀 바뀌려는 흐름 속에 섹터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방어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가 빠지고 바이오가 빠지는 것들을 이쪽 수급이 빨아먹었구나. 그리고 장중에는 전해액이 그래도 강했거든요. 전해액이 강했다가 마지막에 신성델타가 밀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엔캠이 같이 밀려요. 최근에 24년 주도를 했던 종목 신성델타, 초전도체, 그리고 엔캠 이 두 종목이 살짝 신성됐다가 빠지면서 야 이거 엔캠도 혹시 이게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의심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엔캠은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죠 오늘은. 그래서 오늘 죽을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죽을 자리가 아닌데 상당히 좀 억울하게 눌린 면이 있다. 그리고 HLB도 어제 시외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알고 있는 다 재료들로 시외에서 5% 이상 상승이 나는데 오늘도 7%대 8%대 상승까지 나와줬거든요. 이내 좀 시세를 반납했고 오히려 쉬고 있던 알교진 쉬고 왔다. 바이오도 아직 나는 버틸 거야 라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숨통은 붙여져 있는 상태. 그 외의 섹터는 뭐 그닥
별 흐름 없었습니다. 아침에 로봇주 살짝 깔짝거리는 정도.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랑 한정기승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대한 훈풍도 있었지만 남아공 원전 수주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중국이랑 뭐 다른 쪽 러시아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결국엔 프랑스의 EDF 얘네랑 우리 거거든요. 한국 한수원. 근데 아마 단가 때문에 한수원이 이거 수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가 EDF는 맨날 공사 연기하고 느긋느긋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12개월 중에 3개월 공무원들 있잖아요. 얘네 3개월이 휴가 갑니다. 1년에 9개월밖에 일 안 해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 등본 같은 거 전자로 되어 있는데 얘네는 등본 3개월 동안 못 뗍니다. 이런 거 프랑스 자체가 약간 이렇게 워라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일 빨리빨리 안 해요. 그런 거 다 알고 있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원전도 특히나 비싸거든요. EDF는. 거기다가 완성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수원의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해봐 드리겠고. 그리고 초전조체의 기준은 하나금융과 기아차였다. 오늘 하나금융도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금융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여줬어요. 얘랑 이렇게 기준을 잡고 고퍼주는 네이버,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솔루션. 근데 오늘 플러스로 돌렸네요. 아침에 개팍 떨어져 시작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기어이 저 PBR주가 올랐다 내려오면서 저 PBR주가 올랐다가 빠지면서 고 PAR주가 바닥에 있다가 끌어올려온 모습. 그래서 이게 뭐다? 어제 이야기 드렸던 수급 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면은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급 이동, 수급 교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종합지수적으로 뭐 빠진다? 그렇게 단정 짓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브리핑 그대로 갔거든요.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AMD를 비롯해서 기술주와 인공지능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다. 주말 내에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의 자동차 노조죠. UAW 이식해가지고 이 표가 중요하니까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겠다고 한 여파로 테슬라랑 전기 접종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 실적이 좋은 건 알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중국도 걸리고 미국의 제재도 걸리고 이래저래 걸리니까 차 실현에 나오는 흐름들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래서 오늘 밤 발표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잭슨왕 CEO의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더 매우 중요했다. 이것도 어제 얘기 드린 거고요. 다만 4분기에 컨퍼런스 콜에서 밑밥을 이미 던져놨어요. 중국 제재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는 지난 가이던스 제시에서 이미 답을 어느 정도 준 거고 선행 지표로 일요일 라이브에서 이미 뭐라고 했죠? 미리 엔비디아의 길을 걷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애플이죠. 미국은 AI 반도체 칩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규제하는데 중국은 반대로 애플의 아이폰을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애플과 엔비디아가 지금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는 건 정말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잖아요. 또 연준의 의사록도 나왔어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FOMC 의사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의사록에서 당연히 5월에는 안 할 거고 6월에 한 해 만에 이게 나올 건데 야 이거 지표를 좀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논할 게 아니라 지금 QT 축소 이 멘트가 중요하거든요. QT 축소에 대한 멘트가 없다. 의사록에. 그러면 또 충격받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FOMC 의사록 때문에. 원래 FOMC 의사록이 더 중요한데 엔비디아가 원체 큰 재료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상충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두 쪽 다 좋으면 당인데 한쪽은 좋고 한쪽이 나쁘면 그때는 세력의 마음이고 두 쪽 다 안 좋으면은 급락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멘트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QT 축소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만약에 이것도 없다. 그럼 시장이 실망할 수가 있다. 왜? 이번에도 QT 축소에 대한 멘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6월에 금리 인하 하는 거 맞니?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시장에서 가질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엔비디아 꽂혀있는데 FOMC 의사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발표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정도면은 현금 30%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것도 제가 보수적으로 해본 거고 저는 더 있습니다. 아니 이거 내일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팔면 어때? 다시 사면 되지. 다수의 브리핑과 언론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이걸 이용해서 저가면서 사세요. 아니 저가면서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죠. 여러분 현금 무조건 있습니까? 현금이 무한정이에요? 우리가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입니까? 아니 뭐 연준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무한정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현금을 만들어 놔야 된다. 현금 만들게 했냐고 이걸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시라. 되게 당연스럽게 현금을 이용해서 적감해서라 그러는데 적감해서 돈 있어야지. 어? 아니면 없으면 이게 잘 잘라가지고 잘 갈아태워야 되는데 이거 잘라서 갈아태우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손 나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현금 만드는 방법도 멤버십 소개 영상에 남겨놨거든요. 현금 만드는 방법 참고하셔가지고 현금 만드시길 꼭 권유드립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 얘기 들어가고 우리 시장 얘기를 한번 한다고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 시장이
월요일 상승했지만 나름 어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미국이 어제 빠졌는데 선제적으로 어제 쉬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빠진 거 아니었다. 오늘까지 별표 쳐놨죠. 오늘까지는 장 초반의 시가 형성 후에 우리 시장만의 독자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 한번 쭉 당긴 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시장은 안 죽어. 미시장 죽어도. 뭐 이렇게 미시장 영향을 받는다면 고포주가 쉬어갈 것이고 미시장 영향을 받지 않으면 저포주가 쉬어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오늘 한 번은 끌어올려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그 시기가 아마 현금을 다시 만들며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가 오늘 공개방송 진행했는데요. 공개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 드렸냐? 현금 만드세요. 지금 기회 주는 거예요. 지금 기회 주고 있습니다. 현금 만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물렸는데 이럴 게 아니라 미시장아 부디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해줘. 엔비디아 괜찮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리스크 관리 직접적으로 손 대셔야 됩니다. 할 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주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다음에는 꼭 파진님 따라 리스크 관리할게요. 이거 어떤 데 나오면 시장이 빠질 때. 시장 빠지기 전에는 얘기 안 들어요. 빠지고 나서 이제 얘기합니다. 설마 빠지겠어? 에이 그래도 미국 센데. 그래도 한 번은 우리 살려주겠지. 난 그냥 한번 운에 맡겨볼랐다. 근데 나중에는 후회하지. 내가 그때 왜 파진님 말 안 들었지? 이러면서. 이번에는 제가 뭐뭐해서 못 만들었는데 못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판단서 리스크 관리 준비하면 어떨까? 오늘 시장 충분히 땡겨줬잖아요. 플러스 0.5%까지 땡겼는데. 이러면서도 현금 못 만들었어요 라는 얘기는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결론은 체크포인트. 미 시장이 밀렸다고 우리 시장 꼭 밀릴 거 아니다. 오늘 겁먹지 마시라 얘기 드린 거고요. 오늘 밤 기술주를 중심으로 더 빠질 수 있다. 즉 어제 빠진 게 끝이 아니라 한 방짜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기회를 알아보는 것도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뭐죠? 다 실력이다. 정리해봐 드리겠고요. 매크로 지표도 보면은 뭐 그래도 어제 미시장 빠지면서 나름 좀 진정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달러 인덱스도 살짝 103포인트까지 내려와 주는 정도고 우리나라 환율도 어쨌든 1340원 위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빅스위스가 살짝 튀어있는 상태고 미선물도 살짝 빠져있는 상태. 지금도 뭐 한 요 수준이네요. 녹화하는 시간 해가지고 니케이는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중국이 국부펀드의 파워로 지금 반등을 진하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밸류 프로그램 나오면은 제가 그다지 좋게 보지 않고 있는 게 어제도 국민연금 얘기도 드렸지만 밸류 프로그램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꽝입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자사주가 어쩌고 세제 면제가 어쩌고 이거 안 돼요. 이거로는 우리나라 증시 올리려면 결국 유동성이 증가해야 됩니다. 과연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있을지 이걸 키포인트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 없으면은 올라가다가도 죽습니다. 한 번은.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미증시가 살짝 쉬니까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것도 오늘 FOMC 의사록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마 방향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 버텨줬는데 어제 인텔 하나가 살아남고 나머지 뭐 마이크론은 좀 별개로 봐야겠죠. 미국에서 뭐 엄청 큰 등치를 가진 종목은 아니니까 이렇게 빠졌고 그리고 이거 알범알 왜 빠지죠?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결국에 뭐가 있냐면 현재 지금 리튬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범알을 키웠던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리튬이 12월에 이제 저점을 찍고 지금 이제 무슨 상태냐면은 원가 상태예요. 리튬을 생산하는 광산의 원가라고 지금. 왜냐면 인건비도 들고 재고비도 들고 전기료도 들고 식비도 들고 뭐 이런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에 대한 원가가 지금 구간입니다. 지금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리튬이. 그래서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으로부터 3개월. 그 시점이 이번 3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튬 관련주, 광물 관련주, 전구책 막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시대에 옮겼는데 지금 리튬 가격 반등 없잖아요. 그럼 빠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뭐 선제적으로 움직였으니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돈의 수급 논리로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선제적으로 빠졌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흔들기라고 하죠. 이런 걸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거 왜 빠졌나요? 그렇게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늘 중심은 신성 델타 테크죠. 장 후반에 가니까 이제 피날레를 찍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피날레 찍잖아요. 장 후반에 오후에 쏟아지는 모습. 하지만 이것도 이제 물량 한 번에 못 털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반등 시도하면서 물량 넘기겠다 다시 죽일 거예요. 이제 초전도체 이슈가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수급적으로는 삼성전자 내가 던졌네요.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만들고 있다. 굳이 따지면 지난 전저점 여기에요. 여기를 과연 내일 지켜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그래도 나름 힘써서 5일선은 지켰다. 네, 내일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였죠? 방향이 갭상승으로 도망가든지 갭하락으로 빠지든지. 그러니까 빠지면 어디까지? 그래도 여기까지 한 2550p 요 사이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약 4% 빠지는 겁니다. 그럼 코스닥은 뭐 이 정도만 빠져도 여러분 계좌 상당히 아플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해가지고 빠지는 타이밍 오면 이때 현금을 써가지고 베팅이 들어가면 좋은 흐름을 볼 것이다. 제가 얘기 드린 건 뭐였죠? 결국 가는 길에
조정은 있다. 근데 지금 조정이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이 짤막하게라도 나올 구간이다. 우린 이걸 철저하게 이용하려 한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뭐 용가리 통뼈로 그냥 강심장 보인다고 하면 뭐 그건 할 말 없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야 오늘 기어의 HLB가 초상승을 보이면서 한번 뚫어봤습니다. 정고점 갱신이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드린 거 뭐였죠? 이게 올라와도 한번 내려찍힐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구간을 우리가 공략 지점으로 보고 있다. 언제? 앞으로 약 한 달 뒤에. 바이오는 지금은 뭐 엄청 바이오 자체가 엄청 힘을 받을 구간이 아니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2000전지가 힘을 써서 주인공 했으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올라왔지만 한 번 더 눌리는 구간, 요런 구간을 공략하려고 한다. 이때쯤 되면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반도체 웬만하면 좋은 가격에 다 들어올 겁니다. 반도체도 아직 더 빠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문제인데, 코스닥이 지금 어쨌든 부랴부랴 200일선을 계속 지켰잖아요. 이렇게 4일 연속 지키고 오늘 도망갔는데 이것조차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조금 불안한 상태고, 요것도 추세를 이 꼭다리부터 딱 잡아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전저점을 딱 잡으면 여기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름 또 걸리려고 하면은 이게 선긋기 놀이를 한다고 한다. 선긋기 놀이를 한다고 하면은 걸릴 수 있는 자리에 왔다. 충분히 이거 오늘 걸렸다가 눌릴 수 있고, 이제 내일 만약에 코스닥이 개파락으로 200일선 깨면은 요건 좀 아프게 빠질 수 있어요. 개파락으로 빠지면. 내일 200일선 지킨지 한번 지켜보자. 내일 200일선 지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여기서 버티다가 진짜 이젠 치고 갈 수 있다. 내일만 버텨내면 다음 주에 밸류 프로그램이고 모시기고 코스닥은 그래도 치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코스닥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윗꼬리가 될거든요. 이런 것들이 혹시 차익 실현의 흐름이 아니었나, 이런 것도 좀 의심이 된다라는 거. 오늘 시장 흐름 보면 다이나믹합니다. 반도체가 미친 듯이 쳐주고, 그 다음에 HLB 미친 듯이 쳐주고, 중간에 2차 전지는 꾸준히 상승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피날레를 만들고, 이건 뭐죠?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가 만든 하락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힘을 써봤지만 질질질질 샜다가 마지막에 그냥 알터져 오는 느낌? 반도체도 힘을 썼지만 기어의 힘이 빠지죠. 그래서 지금 그냥 한 번 정도 땡기는 흐름이 다 섹터마다 나왔는데, 이게 재수없으면은 물량을 넘기고 난 차익 실현에 나서겠다, 이런 시간을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어제 드린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이 어제는 버틸 것이다. 왜냐하면 빅 이벤트가 노출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쐐기가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래로 오든 위로 가든 한 번은 이 포간에 있을 거다. 만약에 오늘 얘가 이렇게 빠져버린다? 이거는 조금 경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짧게 빠지면 14,500, 길게 빠지면 14,000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요 사이 빠지면은 그래도 나스닥 기준으로 한 7, 8%이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럼 상당히 아프겠죠.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이 이거 절반만 빠져도 4% 정도 빠진데 어라? 아까 계산했던 코스피 하락폭과 비슷하네. 그쵸? 요런 논리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혹시 이 구간, 여기서 제가 보는 거는 나스닥도 뭐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박스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 만들다가 나중에 한번 콕 죽여놓고 그러고 다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나리오 소설은 그렇습니다. 저도 소설 쓸 수 있죠. 그리고 뭐 특이 종목 가면은 이제 HLB 같은 거, 지금 얘가 오늘 아까 봤을 때 시총이 11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버시팅 기준으로 10조, 그냥 9조 정도면 적당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85,000원까지 가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10%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11조까지 시총을 찍어봤다. 정말 대단한 시세를 만들어냈는데 오늘 좀 시세를 뱉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알테오지는 뭐 이제 정고점도 다시 왔네요. 이것도 대단하죠. 제가 딱 요날 곧 물량 넘기는 모습이 보여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러고 다시 또 땡겼어요. 알테오진도 진짜 뭔가 재료가 남아있나? 이런 기대감을 한번 실케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노신수도 땅굴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런 거 오늘 특이 종목이었고, 윤성 FNC도 장비주를 대표해서 오늘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초강세로 상승을 보인 정도. 다른 종목 특별한 건 없고요. 반도체도 오늘 뭐 엄청 센 종목 없었고, 예스티 정도 그냥 강했거든요. 이것 빼고는 오늘 뭐 시장에서 재밌는 종목이 있었다? 그런 거 아니고, 뭐 셀티 정도 그냥 계속해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단계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LNF 이런 친구들. LNF도 막 꽤나 억울하게 눌렸었는데 이제는 좀 한번 쉬었다 갈 구간에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가다가 제가 얘기 들었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 좀 쉬었다 가는 구간이 살짝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구간에 도달해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래 오늘도 제가 콘텐츠를 할 일이 없었는데 원체 시장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브리핑할 내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오늘 보면은 엔캠도 이렇게 살짝 밀렸지만 무엇보다 솔브리온딩스가 어제 상가 갔다가 밀렸거든요. 그리고 덕산테코도 그렇고요. 1차적으로 제가 전에 기업들이 지난주에 1차 파동이 좀 끝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좀 슈팅이 잘 나와 준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첫 방에 잘 빼준 거예요, 시세를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붙기보다는 다음 주도주가 어떻게 될지, 특히나 장비주 같은 게 움직임 좋잖아요. 그래서 장비주 밸류체인 같은 거 조금만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되게 좋은 정보도 많거든요. 아직도 너무 쌉니다, 장비주도.
이런 거 여러분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특히나 장비주 같은 경우는 거의 24년가 그리고 25년 초까지 내년 초까지가 최고의 피날레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밤에 FOMC 의사록에서 과연 큐티 축소에 대한 얘기가 있을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아마 기대감 좀 붙여야 될 겁니다. 5월은 물건이었고 6월에 한 해만에 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일단 세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실적이 아니라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 결국에는 세력 형님들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한 시장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